오후의 나른함 속 낯선 번호가 액정에 떴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40대 중반쯤으로 느껴지는 남자의 차분하지만 어딘가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김정태 과장님 아내분 되시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오르는 사람이, 그것도 남편 직장 동료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를 찾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시죠? 네. 저는 남편분과 같은 회사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김 부장님이라니. 남편의 직장 상사.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치긴 했었다. 푸근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이었지.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초면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직장 상사가 직접 아내인 나에게 전화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목소리에 배어있는 심상치 않은 기운은 분명 뭔가 좋지 않은 일이 터졌음을 예감하게 했다. 네, 김 과장 일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만나 뵙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으니까. 약속 시간을 정하고 지정된 장소로 나갔다. 긴장한 얼굴에 김 부장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차를 주문하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한참 흘렀다. 공기마저 끈적하게 달라붙는 듯했다. 드디어 김 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와 댁의 남편이 불륜 관계입니다. 머릿속에서 띵 하는 굉음이 울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불륜이라니, 그것도 남편의 직장 상사인 김 부장님의 아내와? 내가 아는 남편은 절대 그럴 성격이 아니었다. 소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개념으로 막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자존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김 부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니 휴대폰 화면에 담긴 몇 장의 사진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는 나에게 그는 말없이 그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사진 속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남편의 차가 모텔로 들어서는 장면.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나 연인의 모습은 아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래도 사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믿기 싫었기에 애써 다른 의미를 찾으려 했다. 김 부장은 그런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충격적인 영상이 있다며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고 했다. 그의 차에 몸을 실었고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그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USB를 연결하고는 영상을 틀어주기 전 나를 잠깐 쳐다보며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사진보다 더 직접적인,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동영상일이라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미친 듯이 궁금했다.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은 어떨지. 나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그는 어떤 사람일지. 화면 가득 채워진 남녀의 적나라한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는 김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부장님 사모와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나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감춰왔던 새로운 모습을 마주하고야 말았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내가 남편에게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그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았을지도.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생각은 잠시뿐.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았다. 모멸감, 배신감, 분노, 뒤섞인 감정에 보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혜진 씨, 진정하세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그는 괜찮냐고, 진정하라고, 오히려 나를 먼저 챙겼다. 사실 그 순간, 나랑 똑같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김 부장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이 끔찍한 상황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는 자기도 처음 영상을 보고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며.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만 손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앞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돕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모든 결정적인 증거는 그에게 있었고 만약 이혼을 결심한다면 그의 도움이 절실할 터였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김 부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가 외출했는데 혹시 김 과장이 집에 있냐는 것이었다. 남편은 친구들 모임에 간다고 나갔다고 하니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혜진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감정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위태롭게 억눌려 있었다. 나는 잠시 머뭇했지만 곧 대답했다. 네, 나가요. 지금이 아니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한식주점의 방 안, 좌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창문은 흐릿했고 바깥 소리도 차단된 마치 우리 둘만의 은밀한 세계 같은 공간이었다. 그날따라 소주 맛이 유난히 썼다. 쓰디쓴 알코올만이 내 안의 모든 감정을 잠재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왜 하필 우리 배우자들이었을까요? 김 부장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잔의 소주를 따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꼭 그렇게 여겼을까요?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현실 같지 않은 나날이었다. 매일이 악몽이었고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벌이하면서도 아침 저녁 밥 해놓고 시댁 행사 빠지지 않았고 정말 성실하게 진심으로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부장은 잔을 비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결혼 초엔 대화도 많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고 눈빛이 사라졌고 손끝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고여있는 쓰디쓴 무너짐을 보았다. 우린 정말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혜진 씨, 잘못은 우리가 아닙니다. 잘못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용기를 내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요. 조용한 방 안에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서 탁 하고 부딪혔다. 술 기운이 서서히 두 사람의 말과 감정을 무르게 만들고 있었다. 서로의 깊은 슬픔이 기묘하게 겹쳐지고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질감이 진한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처음 김 부장님이 전화했을 때 저는 화가 났던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어요. 그런 일을 당한 게,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배신했다는 게 그냥 참을 수 없이 창피하고 모욕적이었어요. 김 부장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저는 스스로 괜찮은 아내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택한 거잖아요. 그것도 김 부장님 아내를.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식상했나? 그 사람은 나랑 있으면 지쳤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허탈한 눈빛, 태우지도 못한 분노, 그리고 감정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처절한 외로움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 부장님, 나는 그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우리 언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김 부장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내 눈가에는 술기운에 배인 듯 물기가 살짝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이상한 감정이 치밀었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한 채 홀로 견뎌야 했던 긴 시간, 말없이 삼켜야 했던 무수한 순간들을. 저도 오늘 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용히 떨렸다. 증거는 다 있으니 변호사 말대로 며칠만 더 참고 있으라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 둘이 같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저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누구랑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정말 미칠 듯이 속이 뒤틀려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질끈 감았다. 떨리는 어깨를 숨기려 했었다. 그 순간 김 부장이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나는 놀라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곧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같은 아픔의 무게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아주 천천히 녹이는 듯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거면 안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내 안의 외로움이 응답하는 것 같았다. 김 부장님, 오늘 밤만이라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가에서 뚝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다. 외로움, 상처,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도피처, 서로에게로 다가가는 순간 그 어떤 주저함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갈구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은 너무나도 슬프고 동시에 이상하게 행복하고 좋았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와 맞바람을 피우는 비극적이고도 기묘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랍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28배 만나 결혼했고, 어느덧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결혼 3년 차부터는 간절히 바라던 아기 소식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부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충실하려 무척 애썼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성적인 욕구가 좀 강한 편이었어요. 대신 애정 표현에는 몹시 서툴렀고, 속마음 표현도 잘 안 해서 저랑 이따금씩 다투기도 했고요. 하지만 경상도 남자라 표현을 잘 못하는 것뿐, 자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한테 표현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원했지만, 저를 위하는 마음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에 나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눈을 쏙 빼닮은 예쁜 아기도 품에 안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이 부쩍 달라졌다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녹초가 되어 말 한마디 없이 잠들기 바빴고, 저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 물어도 그저 피곤하다는 대답뿐.
예전처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소소한 교감조차 사라져 버렸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깊고 차가운 단절감이 흘렀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밤마다 홀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혹시 권태기인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책하기도 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제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온 것은 남편의 직장 상사인 김 부장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안부 전화인가 싶었는데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절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김 부장님은 자신의 아내와 제 남편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무척 어렵게 말을 꺼내셨답니다. 김 부장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불륜. 비로소 알게 된 거였죠. 최근 남편이 왜 그토록 저에게 냉담하고 소홀했는지를요. 이유조차 알 수 없었던 그 무관심과 피곤함의 정체. 그것은 다른 여자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남편의 직장 상사인 김 부장님의 사모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 길로 저는 김 부장님과 함께 남편과 김 부장님 사모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상처를 품고 진실을 파헤치는 무척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더군요. 회사 근처에 아예 원룸까지 얻어놓고 상습적으로 은밀한 미래를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들은 땀 흘려 일하고 잠시 숨을 고르며 밥을 먹는 그 귀한 시간에 두 사람은 그 좁은 원룸에서 몸을 섞었던 거예요.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며 긁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동했으니 제가 그동안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던 거였죠. 남편이 야근을 핑계대는 날보다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날이 훨씬 많았기에 저의 의심은 늘 엉뚱한 곳을 맴돌았던 겁니다. 그렇게 대낮부터 매일같이 만나 애정행각을 벌였으니 집에 와선 녹초가 될 수밖에요. 저와 눈을 마주할 힘도 대화할 기운도 저를 안아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를 향한 그 모든 무관심과 피곤함은 모두 다른 여자와의 뜨거운 미래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을 김 부장님을 통해 그리고 저희가 직접 확인한 증거를 통해 듣고 보고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멀어멍해졌고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죠. 제 남편이 제가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는지, 김 부장님 사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그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저도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기로, 강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말이죠. 남편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역시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저 역시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설 용기를 내기로 말이에요.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서 찾은 연대감이었을까요? 정확히 정해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때 마침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이 김 부장님이셨어요. 저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망연자실해 있던 사람이었죠. 저희는 같은 고통을 공유했기에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가 저에게 먼저 연락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저와 똑같은 절망감과 무너짐을 느꼈어요. 함께 남편과 사모의 파렴치한 행적을 추적하며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지만 분명한 위안이 되어 주었죠. 그 과정에서 김 부장님은 항상 저한테 어떡할지 먼저 물어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도 클 텐데 언제나 저부터 챙기는 모습, 제 의견이 항상 먼저인 그의 태도는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배려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묻지도 않았고 제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신에게만 몰두했으니까요. 김 부장님은 달랐습니다. 제 감정을 헤아려 주려 했고 제가 괜찮은지 끊임없이 확인했어요. 그의 따뜻한 시선과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동병상련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연민과 의지였죠. 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김 부장님에게서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그 나이만큼의 깊은 연륜과 함께 편안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몰래 김 부장님과 만나오다가 저희 역시 위태로운 관계에 발을 들이고 말았답니다. 서로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위로하다가 어느 순간 위로의 손길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였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끔찍히도 이뻐해 주었어요. 볼 때마다 이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쉴 새 없이 해주었고 저를 너무 아껴주었죠.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그의 눈빛 속에서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김 부장님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남편과 사모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고 배신감과 억울함, 그리고 이 지독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결국 눈물까지 흘렸죠. 김 부장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깊은 고통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어요. 술 기운이 오르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 대한 화와 남편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체념 같은 감정이 뒤섞이며 결국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수심과 체념, 그리고 슬픔 속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놀랐죠. 어색함이나 후회보다는 알 수 없는 편안함과 깊은 교감이 저희를 감쌌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충족감과 안정감이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으며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숨김없는 진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특히 매사 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다정한 김 부장님에게 강한 이성적 끌림을 느꼈죠. 남편과 달리 그는 저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였고 저의 기분을 살폈어요. 하룻밤 후 저희는 어색함과 묘한 편안함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곧 진솔한 대화로 이어졌죠. 우리 왜 이리 잘 맞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부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아프면서도 편안하고 자꾸 더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혼란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되었던 감정은 어느새 진심, 어린 애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저희는 예상치 못한 행복과 안정을 느꼈답니다.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관계였지만 깊은 상처를 입은 두 영혼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죠.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답니다. 윤경 씨, 그날은 김 부장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더 낮은 음색, 더 단호한 말투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곱고 단단했죠.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에게 미안한 일이고, 난 이제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이혼해서 당당하게 만납시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심장이 묘하게, 하지만 빠르게 두둥거렸죠.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재산은 쌍방 잘못했으니 반반 나누는 게 맞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거고, 우린 우리 살림 차립시다. 그 말 속엔 이미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계획이 담겨 있었답니다. 저는 손을 모은 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순간적으로 떨림이 느껴졌죠. 저야 물론 그러고 싶죠. 김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애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거든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의 도리는 남아 있었고, 부모님, 친구들, 친척들, 도무지 이 복잡한 상황을 한 번에 감당하고 모두를 설득할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런가요? 조심스럽긴 하죠. 김 부장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그럼 일단 이혼부터 합시다. 그리고 뒤실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나가요.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현실적인 제안이 막막했던 제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더는 외로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모든 증거는 충분했고 도덕적으로도 명분은 우리에게 있었죠. 적어도 우리 둘이 먼저 시작한 잘못은 아니라는 확신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잔인했답니다. 저의 남편, 김 과장은 처음엔 당황한 얼굴로 제 이혼 통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진심이야?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당신이 그랬잖아. 나한테 정 떨어졌다고. 그 여자가 더 좋다고. 제 말에 그는 아무 대답 없이 한참 동안 담배만 피워 물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다시 생각해보자며 이혼을 미뤘어요. 자신이 했던 행동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상황이 귀찮았던 것인지 알 수 없었죠. 한편 김 부장의 아내도 비슷했답니다. 외려 김 부장의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 사람이랑 그냥 힘들어서 위로받는 사이였어. 나도 한순간 미쳐서 그런 거야. 이혼까지는 아니잖아, 여보.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 말에 김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내의 눈물을 보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도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상처받았고 저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국 김 부장과 저는 결심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어중간한 상황을 끝내고 모든 걸 털어놓고 끝장을 봐야 한다고요. 그제서야 이혼 절차는
공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죠. 그날 이후 김 부장은 저에게 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윤경 씨.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복잡했던 감정을 다독여 주었답니다. 지금은 각자 살고 있었지만 가끔 함께 밥을 해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히 영화를 보고 마치 신혼을 기다리는 풋풋한 연인처럼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어요. 들키지 않으려 조심해야 했던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이젠 우리 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였죠. 저는 다시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점점 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누군가의 아내로서 지치고 초췌했던 얼굴이 아니라 김 부장의 사랑 속에서 여자로서 다시 웃고 있는 제 자신이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가끔은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에, 가끔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김 부장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죠.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치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당신 얼굴 보면서 같은 집에서 눈 뜨고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답니다. 당장은 한 집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때로 서글펐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그의 약속은 제게 살아갈 힘이 되었어요. 기억의 상처들은 완벽히 아물지 않았지만 김 부장과 함께하는 매일이 그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해주었죠. 이혼 후 저희는 각자의 원룸에서 생활하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데이트는 아니었어요. 퇴근 후 그의 작은 원룸에 들러 함께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서툰 저녁을 해먹거나 근처 공원을 손잡고 산책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제게는 더없이 특별했죠. 그의 따뜻한 온기, 저를 향한 변함없는 다정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김 부장은 저에게 끊임없이 예쁘다,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해주었답니다. 남편에게서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들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고 텅 비어버렸던 자존감을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내나 힘겨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아껴지는 한 명의 여자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조금씩 환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예전에 제가 웃음을 잃었던 제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복잡한 문제들,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히 저희를 짓눌렀어요. 저희의 관계가 상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각자 이혼한 직후 급격히 가까워진 저희를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김 부장은 그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시작된 관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의지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찾아온 겁니다. 당당해도 괜찮아요.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의 단단한 지지 덕분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이 관계를 지켜나갈 용기를 얻었죠.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어떤 비난보다 서로에게서 얻는 위로와 안정감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과 엄마의 새로운 만남을 설명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죠.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로 힘들어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제가 행복해지는 만큼 아이들이 더 아파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때마다 김 부장은 제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거나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답니다. 그는 제게 힘든 건 당연하다고 말해주며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죠. 남편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공유하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채워나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갔답니다. 그는 제가 미처 몰랐던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었고, 저 또한 그의 섬세하고 배려 깊은 면모를 알게 되면서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김 부장과의 관계는 설렘, 존중,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답니다. 이혼 후 100일이 되던 날, 김 부장은 약속대로 작은 꽃다발을 들고 제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가 놀라서 묻자 김 부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진짜 자유가 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그 꽃을 받아 들고 그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겼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결이 부드럽고 하늘은 맑았어요.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이 작은 원룸에서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가끔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럴 수 있으리라. 어느 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우리 둘만의 집을 꾸미고 매일 저녁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답니다. 기억의 아픔들은 천천히 아물고 있었고 대신 매일을 나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희망이 제 마음속에 생겼죠. 그 사람과의 진짜 사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김 부장과 함께 비록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견고하고 따뜻한 저희의 사랑을 완성할 그날을 말이에요.